네, 여기는 국립고궁박물관입니다. 범작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아래 지하 1층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있죠. 바로 수장고를 볼 수 있는 열린 수장고 때문입니다. 네. 박물관이라는 공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 국립고궁박물관은 모두 58,000여 점의 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1% 남짓한 유물이 전시실에 있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수장고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장고는 말 그대로 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그냥 창고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온도와 습도를 늘 맞추어서 보관을 하는 장소죠. 보통 한 16도에서 24도 정도 범위 내에서 온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유리들은 겉보기에는 그냥 유리지만 지진을 대비해서 만약에 지진이 나서 유물들이 엎어지면서 깨지더라도 조각이 나지 않고 마치 자동차의 유리처럼 조각을 붙이는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고정도 되어 있죠. 완충 장치도 있고요. 바로 그런 장치들이 보존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지방의 그 박물관들에도 이런 수장고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수장고를 개방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박물관 하면 선조들의 유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유물도 있지만 선조들 유물들과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공간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실에 들어오면 장영실에 자경루가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복원품보다는요,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시계도 있고요, 멀리 추구기도 있지만 동골도의 한 장면에 과학기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림이야말로 과학을 소중히 여겼던 조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치구기를 보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장영실이 만들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치구기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문종께서 세자 시절에 만드시긴 하셨지만 이것을 만들고 수백 년간 꼼꼼하게 비의 양을 잰 기록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사에 활용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즉 유물은 눈앞에 보이는 내용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물론 예술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기록성과 역사성을 함께 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있고요. 과학기구를 볼 수 있는 지하 1층이라면 이 전체 그 고궁박물관에는 전시실이 10개가 있거든요. 기획 전시실까지 했어요. 그 중에 또 하나를 찾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는 5대 국립박물관이라고 일컬을 만한 곳들이 있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그리고 하나는 저 한강 남쪽에 있는 국립국악박물관입니다. 이 5가지는 최소한 다녀야 우리 5대 박물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곳은 어차입니다. 1층에 중앙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죠. 어차, 우리 순종께서 왕비와 함께 타셨던 차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고요. 손상되었던 것을 현대자동차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복원한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을 로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침대도 있거든요. 침대는 에이스 침대, 차는 현대자동차, 커피를 마셨던 우리 임금님의 기록에 따라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덕수궁을 후원하는 등 이 기업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후원들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가장 2층이 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2층이
조선의 내용이라면 1층은 대한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범 작가는 이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족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기도 해요. 박물관에 오면 늘 얘기하는 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한 10점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점 중에 어보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규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미미한 어보인데, 거북이 모양도 있지만요, 황제의 나라가 되면서 바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바로 용을 어보의 문양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의계와 함께 보이는 용 모양의 어보, 금보도 있고 옥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나라가 되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상징물들 중에 이런 게 있죠. 여기 잘 나와 있죠. 영조 임금님의 어진, 고종 임금님의 어진을 보면 입고 있는 옷의 용포 색깔이 다릅니다. 황색은 땅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땅을 다스리는 자,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상이라고 하겠죠. 여러 가지 황제가 됐을 때 바뀌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쓰지 않았던 문양들도 새롭게 쓰이게 되는데요. 태극이나, 우리에게는 나시죠. 태극이나 또는 무궁화 또는 아마 이제 이시들의 나라다 보니까 오얏, 꽃, 이런 문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 보신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는데요. 왕실도 제국이었고요. 또 서양과 교류를 했던 마지막 시간이 있으니 이와 같은 식기류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면 좋았겠으나, 우리 또 고종과 순종의 삶을 보면 마냥 즐거운 식사 자리였을까. 스테이크를 썰면서도, 드립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도 복잡한 마음의 심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시실 하나 더 올라가죠. 여기 앞쪽에는 기념품 샵도 있고요. 돌아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여기죠. 마지막 한 층을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2층은 원래대로라면 경복궁역을 나와서 들어오는 입구기도 하고요. 경복궁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공간이죠.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는 특별전 하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은 호명세자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조 임금님의 손자시죠. 헌종의 아버지, 순조의 아들, 살아계셨다면 조선을 특별한 나라로 만드셨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문해군주 호명세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특별전이 진행이 되니, 올 때마다 특별전은 바뀌는 거니까요. 기대를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메인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공간, 여기는 10개의 전시실 중에 2층 조선의 국왕, 궁궐, 왕실 생활이 있는 전시실입니다. 국왕실은 1대 태조부터 27대 순종 임금까지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분들이 앉으셨을 옥자, 오자가 1월 오봉도와 함께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이 참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세계 기록유산 어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만날 수가 있죠. 왕의 도장입니다. 금으로도 만들고 옥으로도 만들고, 왕비지인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복이나 또는 강이나 행복과 건강, 복을 바라는 이런, 또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목숨수, 이런 글자들이 함께 담겨 있는 도장의 내용이고요. 역대 임금님 어진들이 다 있었지만 아쉽게도 지금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그 중에 몇 점을 전시를 하고 있네요. 모든 박물관이 그렇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항상 붐비고요. 나머지 층은 점점점 사람이 줄어드니 거꾸로 올라왔던 여기는 되게 사람이 많은 느낌이 납니다. 세계 유산이자 특별한 유물이 의궤 모습도 있고요. 정조 임금님의 화성 행차를 그린 병풍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시실 중에 가장 재미난 스토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스토리를 몰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귀엽고 마음에 드는 것이 여기 있는 궁궐에 있는 돌 석상들이죠. 서수들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궁궐에서는 너무 멀어 잘 보이지 않는 왕이 앉아 계시는 의자의 꼭대기에 있는 이런 장갑, 천장 장식도 있죠. 이런 장식들이 하는 역할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술적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귀신을 막아주고 악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잡상의 모습이죠. 이거는 경회루를 정비를 하다가 발견한 청동 용 조각상입니다. 화재를 막아달라는 기원이 들어있고요. 아무래도 그 기원은 이 물숫자 부적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멀리서 보면 물숫자지만 가까이서 보면 용을 뜻하는 용자로 가득 적어 두었으니 그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어떻게 비가 안 나겠습니까? 화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화재를 막고자 하는 그들의 정성만큼은 저 부적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공간, 안 돌아본 것도 있죠. 대략 이렇게 한 6개 전시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궁궐에 있는 유물 하나하나는 사실은 많은 스토리들을 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을 찾아보시는 재미를 아마 느끼신다면 박물관은 어느 박물관을 가든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범작가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이고요. 밖으로 나가면 경복궁의 모습도 보이겠죠. 네, 지금은 이렇게 위용을 갖춘 박물관의 모습이지만 이곳 역시 경복궁 복원 계획에 따라 결국 사라지게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때가 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넣어두기 위해 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도 국립고궁박물관도 결국 이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위해 자리를 비켜줘야 될 처지이기 때문이죠. 네, 국립고궁박물관 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입니다. 광화문의 모습도 보이고요. 흑내문 그리고 근정전의 윗부분도 보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